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원래 이제 유서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뭐 되게 이제 경찰이 현장에서 보고 유족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있고 그럼요.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져가도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아요. 바로 돌려줘야 돼요. 사본 뜬 다음에 돌려주는 게 그러니까 정상이거든요. 10월 3일 날 네. 그 유서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14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11일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돌려줬다고는군요, 참. 그쵸. 그러면 10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경찰이? 네. 아, 10월 3일은 아니고 10월 3일은 그 자필 메모를 쓴 날이고 네. 그러니까 예. 10월 3일 날 숨진 채 발견이 됐으니까 아닌가요? 근데 모르겠어. 10월 3일 날 11시 20분에 발견이 됐다니까 예. 그때 경찰이 현장에 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죠? 그러면 그 유서가 현장에 있었을 테니까 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면 그죠? 그렇죠. 뭐 날짜 계산 나중에 따로 한번 예, 해보죠. 예. 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어야 되죠? 그게 국과수에 지금 네. 두 가지를 감정을 의뢰했다는 거죠. 하나는 부감, 하나는 필적 감정. 네. 이 두 가지라는 건데 네.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적 감정을 왜 의뢰를 해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이 아마도 누군가가 대필로 유서를 만들어졌을 거라는 의혹을 경찰이 제멋대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짜 유서일 가능성, 가짜 자필 메모일 가능성에 그 음모론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수에서 이게 결론이 나온 데는 보름쯤 걸린대요. 네. 보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또 돌아다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필 메모에 나왔던 네.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그 20장짜리 그 유서에는 쓰여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제 그게 안 보여주고 하다가 유족한테 사본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면 유족들한테도 내용이 알려졌을 거고 조금씩 기사들로도 보도가 되는데 아니 유족한테 원본을 줘야지 왜 사본을 줘? 필적 감정한다. 그 명분으로 지금 원본은 안 주고 있다는 거죠. 필적 감정한다고. 근데 기이한 것이 말입니다. 예. 뭐 집에 뭐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거나 네. 가족들이 이거 아니 이거 우리 그 애아빠가 쓴 게 아닌데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유서가 발견되면 그걸 다 필적 감정을 하나요? 아니 그러게요. 저는 정말 굉장히 기이한데요. 이 필적 네. 감정을 하는 게 네. 양평 경찰서장의 판단인지 네.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를 받은 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타살 혐의점 없고 외부 침입 흔적 이런 거 없는데도 네. 굳이 유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부검하는 거. 물론 부검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건 뭐 이 수사기관과 검사의 지휘로 하는 거니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딱 봐서 이거는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거의 확실한데 확실해 보이는데 부검하겠다 그래서 유족들 반대에도 부검하는 거. 유족들이 달라고 하는데 유서도 안 주고 겨우 어디서야 사본 주는 거. 이게 뭔가 이걸 좀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이 그렇습니다. 사건을 좀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예. 약간 좀 이렇게 좀 뭉개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네, 경찰이 이제 유서도 가지고 가고 소지품도 상당 부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유족들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가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수사상 필요하다. 이게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외부의 침입이나 타살의 흔적이 있는 건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차 부검 소견은 타살의 흔적은 없다.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적인 정확한 결론은 뭐 앞으로 한 2주 정도 있다 나온다고 하지만 말이죠. 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번 이 사건이 정말 비극적인 그 말로를 야기시킨 그 팀이 그 민중기 특검 구팀 중에서 유일하게 경찰 출신이 팀장인 팀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경찰 출신인 총경이 몇 년 전에 양평 경찰서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 양평 경찰서장이 팀장을 했던 그 팀에서 사고가 이런 변고가 벌어지니까 지금 현 양평 경찰서가 이 변사 사건, 이 극단적 선택 사건을 수사하면서 뭔가 전직 그 팀장, 전직 서장을 봐주려고 아니 그쪽 연락을 받고 야야 이거 좀 시간 좀 끌어줘. 아니 그뭐 있잖아 그런 거 유서 필적 감정도 하고 그 유서 가족한테 왜 줘? 좀 갖고 있어봐. 혹시 이런 건 아닐까? 그렇지. 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합리적인 이런 의심이 것들이. 드는 거예요. 네.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 예. 일단 첫 번째 특검에는 감찰 조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 누가 감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두 번째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겼더니 생선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고양이한테 감찰을 맡기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외부 기관이 감찰을 해야 되고 예. 그 외부 기관은 국민의힘이 추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래야 되도록 감찰이 되는 거고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자체 감찰을 하겠다? 네. 그럼 뭐예요 이게? 저는 이분이 쓰면서 굉장히 꼼꼼히 자료를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느낌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공개됐던 그 한 장의 메모 예, 예. 있지 자필 않습니까? 메모, 예. 그거 보면 뭐 특검의 처음 조사 받은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예. 위에 작성한 날짜를 꼼꼼히 써놓습니다. 2025년 10월 2일 가로 열고 목요일 한 다음에 또 밑에는 10월 3일 15시 5분이라고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요. 네. 3시 20분이라고 그러니까 네, 네, 맨 10월 마지막에. 2일 날 먼저 쓴 다음에 네, 네. 10월 3일 날 다시 3시 5분에 여기다 가피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3시 5분에 쓰기 시작해서 위에 그 줄 겹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 촘촘히 채워놓고 아. 이게 끝난 게 10월 3일 3시 20분에 마쳤다라고 네, 네, 네. 지금 해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보면 이분이 정말 써놨어. 써놨는데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이 안 풀려. 네. 내가 이거 너무 이렇게 대충 써서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지속 가로 열고 지속적인 무시와 말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네요. 아주 꼼꼼히 저 안에 수사관 2명의 실명이 저기 적혀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 팀장님의 라고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또 뭐 김충식 이렇게 이름을 또 써놓는데 네. 아. 이 상태를 보면 처음에는 줄을 맞춰서 쭉쭉 쓴 거예요. 이제 네, 네. 써놨는데 누워서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나 모욕감이 몰려오고 아니야 이게 이렇게 대충 쓸 일은 아니야 라고 해갖고 줄 사이사이에 빼곡히 얘기를 적어놓은 거를 보면 이분이 남겼을 다른 20장의 유서라는 게 얼마나 내용이 그러니까요. 디테일할지 그렇죠.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유서를 안 돌려준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제가 이 메모를 떠올려 보면서 아 이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사팀으로서는 정말 그거를 공개하기가 매우 꺼려졌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양평 경찰서의 네. 이 변사 사건 수사팀에서는 야야 그 친구 팀장님이 우리 그 전 서장님이잖아. 어? 야 그럼 그쪽에서 좀 야 지금 잘 좀 하라고 연락 오고 있는데 야 유서를 왜 주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서는 고인이 유족과 함께 남긴 가장 소중한 귀중한 유품일 수도 있는데 그 유서를 딱 손에 쥐고 안 주는 거예요. 필적 감정한다니 어쩌니 이러면서 그러다 온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뒤늦게서 어제야 사본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필적 감정은 사본으로도 되잖아요. 네. 저는 그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좀 필요한데 네. 꼭 그 원본이 필요한 건지. 그렇지는 네? 않죠. 근데 그거는 네. 이때입니다. 원본이어야 이제 필체도 있지만 이렇게 누름도 누른 거. 그렇지, 이렇게. 누른 거. 그런 거는 네. 스캔으로도 이제 맞아요. 구현이 안 되니까 네. 정확도를 위해서 뭐 그렇네요. 원본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근데 이게 20장이 다 필요해? 그거 하려면? 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를테면은 다른 문서가 2개가 있어. 어느 것이 이 문서냐 진본이냐 어느 것이 뭐 박은주가 쓴 진짜 글씨냐 이거를 다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집에서 유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평소 썼던 거랑 글자가 같은 글자로 추정이 되나 안 되나 이 정도를 지금 확인하는 단계인데 예. 그렇게 원본 20장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상하지 이제 않아요? 이 김건희 특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진술 조서를 공개를 해라.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조사받는 장면에 대한 CCTV를 공개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특검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상이 없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안 찍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우 문제적인 발언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4조 2항에 따르면 조사 과정 CCTV를 찍는 것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찍는 게 아니라 피의자한테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찍고 있어. 맞아요. 라고 하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마치 피의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국민 속이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마 그러네요. 그 팀에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분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거거든요. 피의자래요, 피의자. 지금 뭐 주장이 엇갈리는데 네네네. 참고인으로 처음에 불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참고인이니까 꼭 아주 그 의무적으로 뭐 녹화할 필요 없었다라는 식으로 어쩌면 변명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러네. 추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변호사한테 들어보니까 이 변호사가 그런 수사에 많이 입회해봤던 변호사인데 자기 딱 감이 온대요. 참고인으로 그냥 와서 몇 마디만 하시면 돼요. 부담 없이 와야 돼. 이분이 처음에 변호사 대동을 안 했잖아요. 맞아, 그랬대. 변호사 없이 혼자 갔거든요. 네. 그냥 참고인에서 몇 마디 해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불러다가 강압한 거예요. 변호사도 없겠다. 참고인 불렀으니까 뭐 정말 녹화를 안 했다면 진짜 안 했다면 녹화도 안 하겠다. 진짜 계속 이렇게 그러네. 물어봤다가 네. 조금 말 바꿔 물어다. 아까랑 얘기 왜 달라요? 아니 이 사람 정말 경을 치려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뭐 A라 그랬는데 왜 지금 A 다시라 그래?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장 시장 특감하면 잘하겠네. 나 지금 갑자기 나 쫄았어. 방금 그 표정이 쫄았어. 아니 그런 식으로 압박을 당했을 거였어요. 이 변호사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내가 정말 참고인이라 그래서 변호사도 안 됐고 너무 모욕고 그 모욕 멸시라는 얘기가 지금 네. 한 장짜리도 18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뒤늦게 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는데 너무 걱정하고 내가 없는 일을 지어서 막 나중에 결국은 했다. 맞아. 추석 끝나면 또 부를 텐데 난 어떡하냐. 그러다 결국은 그렇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정말 이건 진짜 전 특검은 뭐 특검이 아니더라도 수사에 준하는 외부의 정말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여기에 가까운 데 있는 특검의 그 조사실 예. 현장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숨진 공무원들이 조사받았던 방이 어디냐 좀 보자. 그리고 CCTV가 어디 달렸냐 그것도 좀 보고 그럼 그럴 그 수가 사진 있죠. 예. 찍어서 공개도 좀 하고. 이게요 이미 앞서서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의 특검 시기에도 사람들이 자살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장문에 20장씩 유서를 남겨 놓았다거나 그거를 경찰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오히려 구체적인 사건이 안 알려졌었는데 그러니까 야 그때도 자살한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가 유난스러워라고 퉁치고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왜냐하면 죽는 분이 크게 외쳤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세상이 싫어. 나는 수사도 싫고 지금 윤석열의 수사도 싫고 뭐 한동훈의 수사도 싫고 나는 나는 조용히 나의 길을 갈 테야라고 그렇게 조용히 가신 분도 계신 거고 지금 이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는 세상아 나의 억울함을 알아줘라는 거를 20장의 유서로 지금 남겨놓고 맞습니다.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체의 죽음을 하나의 단위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 이분의 죽음은 이분의 죽음대로 저는 따로 봐드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 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김문기 차장도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유족들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한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때 그 유족들도 아버지가 남긴 유서가 안 보인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럼을 제가 하나 썼어요. 그랬더니 네. 혹시 김 기자님은 그 유서를 어떻게 습득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김문기 처장의 입장을 구구절절히 대변하는 그런 칼럼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예. 있어요. 그러니 가족이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네. 읽어내셨네. 그렇다면 김 기자는 혹시 아버지의 유서를 보신 거 아니야? 네. 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런데 저는 그 의문사들이 대여섯 건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유서는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유서가 전 한 번도 나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서들을 남겼다 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유서가?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네. 않았다 막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경우도 넘어가 있었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유족들한테 20장의 유서 사본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공개 안 되고 있어요? 경찰에 넘기면서 언론이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절대 보여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단도리를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그런 의심도 살짝 들죠. 아니 20장 나와야죠. 지금 20장이나 있다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정확하게 21장입니다. 21장이라고 합니다. 네. 21장. 네. 하여튼 어떤 힘든 경우들이 있더라도 아휴, 서로가 네. 잘 보듬어주면서 이런 위기 때는 정말로 동료와 가족들이 내 뒤에 늘 서 있다.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서로 많이 아껴주시고 서로 그가 행동이 이상한 점은 없는지 그가 요즘 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안색을 살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분 비극적 극단적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자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 얘기에 네.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제 나온 얘기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래요. 이게 지금 진상 규명하자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래요. 국회가 나서자는 주장에 대해서 이성윤 의원은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갖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균택 의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의혹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항의하고 따져봐라. 야 이거야말로 고인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20장, 21장을 꼭꼭꼭 눌러서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고 그 앞에 자필 메모에도 17, 8번을 멸시 뭐 정말 무시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쓸 정도로 정신적 상처를 입고 결국은 저런 선택을 하신 고인을 이분들이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죽음만 이용해왔잖아요. 화가 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좋아요. 하고 했던 날